새벽 4시 갑자기 속이 쓰리고 배가 살살 아파서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시죠? 그냥 어제 저녁이 좀 매웠나 보다. 나이 들어 그런 거지 하고 다시 누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 신호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작은 통증 하나가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10년, 20년 동안 조용히 타고 있던 만성염증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거든요. 이 불씨를 그대로 두시면 결국 심장병, 치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흔히들 물만 자주 마시면 된다고 들으셨죠? 그런데 진짜 원인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공복에 단 4가지만 챙겨 드시면 평생 만성염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그 비법,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마당에 작은 모닥불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뜻하게 손을 녹일 정도의 아주 작은 불이었죠. 그런데 이 불을 누구도 꺼주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집 전체를 다 태우고 마는 큰 화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만성염증이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짝 쑤시고 가끔 피곤하고 아침에 손가락 마디가 좀 뻑뻑한 정도로 시작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대부분 그냥 나이 탓이거니 하고 넘기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불씨가 바로 우리 몸 구석구석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사망 원인 가운데 열의 7, 8이 바로 이 만성염증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병, 뇌졸중, 당뇨, 치매, 그리고 암까지. 이 무서운 병들의 뿌리를 따라 내려가 보면 결국 만성염증이라는 한 줄기로 모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 만성염증을 두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소리도 없이, 큰 통증도 없이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야금야금 무너뜨리니까요. 그런데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확실히 짚어드릴 테니까요. 이 만성염증이라는 놈, 알고 보면 의외로 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먼저 넣어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불씨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거짓말처럼 사그라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하필 공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우리 위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밤새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위장도 같이 푹 쉬고 있었습니다. 이가 텅 비어 있는 그 시간, 바로 새벽부터 아침 식사 전까지의 그 한두 시간이 우리 몸에서 가장 흡수율이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마치 메마른 논에 물을 댈 때 첫 물줄기가 가장 깊숙이 스며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이때 무엇을 넣어드리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종일 우리 몸속 염증 수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4가지 음식이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기적의 음식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 종이와 펜은 한 자루 옆에 두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음식,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어르신,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입에 대시나요? 어떤 분은 진한 커피 한 잔, 또 어떤 분은 차가운 냉수 한 컵 들이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2가지 다 만성염증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께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밤새 잠자는 동안 몸에서는 평균 500ml에서 700ml 정도의 수분이 호흡과 땀으로 빠져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컵으로 치면 거의 서너 잔이나 되는 양이죠.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신 우리 몸은 마치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차가운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시면 어떻게 될까요? 잠에서 막 깨어난 위장은 깜짝 놀라서 움츠러들어 버립니다. 마치 추운 겨울 아침에 갑자기 찬물로 세수하면 얼굴이 따끔따끔한 것과 똑같은 충격이 위장에 가해지는 거예요. 위장 점막이 수축하면서 오히려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끓는 물에 가까운 뜨거운 물을 자주 드시면 식도 점막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이게 반복되면 오히려 식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 약 40도 안팎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손으로 컵을 감쌌을 때 따끈하지만 뜨겁지는 않은 그 온도. 이 정도의 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입안에서 굴리듯이 한 모금씩 나누어 마셔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선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과 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마치 굳어있던 수도관에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면 막혔던 곳이 슬슬 풀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 혈관 속을 흐르던 끈적한 피가 묽어지면서 흐름이 한결 좋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만성염증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의 혈액은 대체로 끈끈하고 탁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미지근한 물 한 잔이 그 끈끈함을 풀어주는 첫 번째 빗자루 역할을 해줍니다. 양은 한 잔,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가득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면 또 위에 부담이 가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 한 잔을 드신 다음 약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절부터 밥상 위에 늘 올라왔던 그 친근한 채소, 양배추입니다. 여러분, 양배추 하면 흔히 그저 김밥에 들어가는 채소, 돈가스 옆에 곁들여 나오는 평범한 채소 정도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양배추가 사실은 만성염증과 위장 건강에 있어서 보약 중에 보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의 한 유명 건강 잡지에서는 이 양배추를 세계 3대 장수 음식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요구르트, 올리브유와 함께 말이죠.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걸까요? 양배추 안에는 비타민 우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비타민 우는 한국말로 풀어보면 궤양을 막아주는 비타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상처난 위장 점막을 마치 반창고처럼 덮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평생 속쓰림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이 양배추가 한 줄기 담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양배추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못된 효소들의 활동을 막아주는 일종의 경비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입구에 경비원 아저씨가 한 분 계시면 도둑이 함부로 못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양배추 속 설포라판이 우리 몸속 염증 도둑들이 함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렇다면 양배추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 너무 푹 삶지 마세요. 푹 삶으면 비타민 U 같은 좋은 성분들이 물에 다 녹아나가 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찌는 겁니다. 양배추잎 너덧장을 손바닥 크기로 뜯어서 찜기에 약 5분 정도 살짝 쪄줘주세요. 그러면 식감은 부드러워지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어르신들 치아가 약하셔도 부담 없이 씹어 드실 수 있고요. 이걸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신 뒤 한 줌 정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즙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양배추즙도 너무 많이 한 번에 드시면 가스가 차서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작은 컵으로 반 잔 정도부터 시작하시고 몸이 적응하면 한 잔까지 차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양배추를 너무 많이 매일 생으로 드시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 성분이 일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양도 적당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아파린 같은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양배추 섭취량은 평소와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평소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과 상의하시고요. 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양배추 한 줌 드셨으면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 위의 단골 손님, 당근입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당근 먹어야 눈이 밝아진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다 이유가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당근이 단순히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이 당근이야말로 우리 몸속 만성염증을 잠재우는 데 있어서 숨은 명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근 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과 영양소로 바뀌면서 마치 우리 몸속을 청소하는 빗자루처럼 활성산소를 쓸어 담습니다. 여러분, 활성산소가 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몸속에서는 작은 찌꺼기들이 생깁니다. 마치 자동차가 달리면 매연이 나오는 것과 똑같죠. 이 매연 같은 찌꺼기들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가 몸속에 너무 많이 쌓이면 우리 세포를 녹슬게 만듭니다. 오래된 못이 비를 맞으면 시뻘겋게 녹쓰는 것 보셨죠? 우리 몸속 세포도 똑같이 녹이 슬어요. 그 녹쓰는 과정이 바로 만성염증의 출발점이고 노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근 속 베타카로틴이 이 활성산소라는 매연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청소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당근 한 조각만 꾸준히 드셔도 우리 몸속 녹이 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근에는 팔카리놀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름은 어려운데
이 성분이 일부 연구에서 대장의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대장에 자꾸 염증이 반복되면 결국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절대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당근은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어르신들 가운데 당근은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그리고 살짝 익혀 드실 때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근을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로 잘라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찐 당근을 한두 조각 드시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양배추 한 줌, 그리고 당근 2~3조각. 이 정도면 우리 위장의 부담도 거의 없으면서 만성 염증을 잡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마치 든든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당근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매일 드시면 손바닥이 노랗게 변할 수 있어요. 카로틴 혈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건강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보기에는 좀 놀라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작은 당근 반 개에서 1개 정도, 그러니까 손가락 2~3마디 길이의 조각으로 2~3개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욕심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음식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좀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요즘은 시장에 가셔도 마트에 가셔도 블루베리가 흔하죠. 작고 동글동글한 보라색 열매, 새콤도만 그 맛. 그런데 이 작은 열매 하나에 우리 몸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블루베리의 그 진한 보라색, 그 색깔 자체가 보약이에요. 그 보랏빛을 내는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마치 작은 소방관들처럼 염증의 불씨를 하나하나 꺼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미국 대학의 연구에서는 매일 일정량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혈관 염증 수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의미 있게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억력이 자꾸 흐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가물가물하고 손주 이름이 한참 만에 떠오르고 참 마음 답답하시죠? 그런데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이 뇌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뇌 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블루베리를 두고 뇌를 위한 작은 보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또 시력에도 좋다는 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어르신들 가운데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초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망막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블루베리는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생블루베리를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 오목한 곳에 살짝 담길 만큼 약 20알에서 30알 정도 드시는 겁니다. 생블루베리를 구하기 어려운 계절에는 냉동 블루베리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냉동된 블루베리도 영양소의 손실이 거의 없다는 연구가 많아요. 오히려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시기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 두유에 띄워 드셔도 좋고 그냥 그대로 한 알씩 천천히 씹어 드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시중에 파는 가당 블루베리 잼이나 설탕에 절인 블루베리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이 들어가는 순간 그 좋은 항염증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설탕은 만성염증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니까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 혈당이 높으신 어르신들은 블루베리도 결국 과일이라서 당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적당하고 그 이상 욕심내시면 오히려 혈당이 출렁일 수 있어요. 무엇이든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옛 어르신들 말씀이 정말 명언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가지 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 약 15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 살짝 찐 양배추 한 줌, 그리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찐 당근 2~3조각,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한 줌. 이렇게 단 4가지를 매일 아침 공복에 챙겨 드시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 20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어르신을 괴롭히던 만성 염증이라는 그 무서운 적이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약값으로 매달 수십만 원씩 쓰시는 것보다 식탁 위에 이 4가지만 잘 챙기시는 게 훨씬 더 큰 보약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충청북도 제천에 사시는 72살 김순례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위장이 약하셔서 속쓰림으로 고생하셨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늘 뻐근하다고 호소하셨죠. 병원에 가시면 큰 병은 없다는데 늘 어딘가 모르게 몸이 무겁고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따님이 이 4가지 아침 식단을 권해드렸고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그날부터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 양배추 한 줌, 당근 몇 조각, 그리고 블루베리 한 줌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둘까 망설이기도 하셨다죠. 그런데 2달째로 접어들면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손가락이 덜 뻑뻑하고 속쓰림도 부쩍 줄었다고 하시더랍니다. 석 달째에는 동네 친구분들이 순례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느냐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안색이 환해지셨다고 해요. 물론 이런 변화가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다른 건강 상태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매일 아침 우리 몸에 좋은 것을 한 가지씩 정성스럽게 챙겨 넣어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몸을 천천히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음식을 챙겨 드신다고 해서 평소에 드시던 안 좋은 습관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만성염증을 키우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과한 설탕과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가공식품입니다. 흰쌀밥만 잔뜩 드시고 단 음료를 자주 드시고 라면이나 햄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즐겨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그 효과가 반감되고 맙니다. 마치 한쪽 손으로는 깨끗이 청소하면서 다른 쪽 손으로는 계속 먼지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 이 4가지를 챙겨 드시는 동시에 단 음식과 가공식품은 조금씩 줄여나가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충분한 잠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푹 못 주무시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시고 7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벼운 산책도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동네 한 바퀴씩 천천히 걸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염증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보고가 많거든요. 음식, 잠, 그리고 가벼운 움직임. 이 3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만성염증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하나만 잘하고 다른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아쉽게도 절반의 효과밖에 못 보실 수 있어요. 자, 어르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어떠셨습니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죠?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멀리 가실 일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식탁 위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양배추, 당근, 그리고 블루베리. 이 4가지만 정성스럽게 올려두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은 평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정보이지 어떤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미 큰 병을 앓고 계시거나 약을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은 반드시 평소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꼭 의료진과 먼저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작은 한 잔의 물에서, 한 조각의 채소에서, 한 알의 작은 열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 4가지를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 장 보실 때부터 한번 챙겨보세요.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분명 거울 속에서 한결 환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식들,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그게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또한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평생 건강하실 겁니다.